제가 어제까지 예상했던 결과하고 다르게 나왔으면은 최대한 빨리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잡아서 그걸 제 분석틀에서 다시 설명을 하는 게, 어제 방송 확인하시면 알 텐데, 아니 윤석열이 탄핵이 인용돼도 집에 가고 기각되고 각하돼도 집에 가라는 게 조선중앙동아의 논조였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되겠냐,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좀 터졌다고 보거든요. 이게 실무적으로 간단치가 않은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제가 이제 보수 논자들끼리 이렇게 얘기할 때, 야, 아무리 윤석열이 6개월 뒤에 사퇴하겠다고 약속을 해도, 그리고 내각제 기원하겠다 약속을 해도, 김대중하고 김영삼은 그냥 계약서까지 찢어버렸는데, 그걸 믿을 수 있겠냐, 조중동이. 그리고 실제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가지고 복귀가 됐는데, 그걸 어떻게 조중동 따위가 6개월 안에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로 각서를 쓴다거나, 이게 어렵겠다라고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정황상, 결국에는 이 문제가 안 풀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중동 입장에서는 내각제까지 포함해서 윤석열이 내각제로 들어왔을 때 조기 사퇴한다는 게 담보가 될 수 없지 않냐. 그게 발표를 하든 계약서를 쓰든 뭐 그렇게 걸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게 어제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재명 쪽에서 윤석열이 자진하여야 할 거다 이렇게 나와서 자진하야서를 일축을 했는데, 근데 이게 각하 기각 판결 후에도 하야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물음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니까, 사실은 이제 윤석열이 지난번 헌재에서 마지막 변론할 때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중동에서는 이걸로는 답이 안 된다. 그래서 양상훈 조선일보 논설실장이 나서서 6개월 안에 사퇴한다고 공언해라,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끝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끝까지 안 하는 상태에서 이제 막판에 기각 각하 판결 후에도 하야 고려하지 않겠다 이래 버리니까, 이게 깨졌구나. 이게 깨졌을 가능성이 높겠다. 뭐 저는 지금은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이 5가지 이 탄핵 사유입니다. 이게 5가지 탄핵 사유인데, 이 5가지 탄핵 사유에서 100%, 8명 전체가 100% 위법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역대 탄핵에서 이거 처음 있는 일입니다. 노무현 탄핵 같은 경우는 공선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의견이 굉장히 많이 엇갈렸죠. 그래가지고 몇 개는 위법 위헌 되기도 하고 몇 개는 뭐 안 되기도 하고, 막 재판관들끼리 막 의견이 많이 충돌해가지고 사안마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박근혜 탄핵 때는요, 오히려 웬만한 거는 전부 다 무죄 나왔어요. 국회가 올려놓은 박근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세월호 7시간 동안 어디 있었냐 이런 부분들 다 무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박근혜가 표 짰잖아요. 이러면 이거는 박근혜는 다 X야. 다 X고, 마지막 2개만 유죄가 나온 게, 이 위법 위헌 나온 게 헌법 수호 정신 결여하고 기업 자유의 침해. 이 2개 빼고는 국회가 탄핵안을 한 10몇 가지를 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무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냐면은 저희 미디어워치는 어차피 좌우 양자 구도로 보진 않고 그 중간에 내각제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전제로 분석하는 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걸 이렇게 3자 구도로 분석을 하게 돼 있는데, 3자 구도로 분석해가지고 설명이 되는 게 납득이 되면 저희 채널 보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뭐 못 듣는 거죠. 만약에 양자 구도였을 때 이런 각이 나왔다 이거예요. 이런 각이. 이랬으면은 최강욱이 말대로 3월 1일 날 3월 2일부터 8대 0으로 찍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8대 0 정도가 아니라 탄핵 사유 하나하나가 다 일치가 됐다니까, 지금. 전례 없이. 이런 상황인데 왜 초유의 거의 박근혜나 노무현과 다르게 이렇게 질질 더군다나 평일을 별로 또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질질 끌어가지고 이게 4월 4일까지 가게 합니까? 이런 전례 없는 이런 거에 대해서. 더군다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지시잖아, 이거. 이거는 박선원 메모 조작이거든요. 이건 박선원 메모 조작이잖아요. 이것까지 어떻게 이게 다 보수 이 재판관까지 다 이게 위법 위헌으로 나오냐고. 여기서는 박선원 메모 조작에 박정근이 발언에 위진교사 문제 해가지고 이게 막 엇갈려가지고 이거를 단 한 번도 누구 말이 맞는지 결론 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넘어갔잖아. 그냥 대충 자기들끼리 떠들다가. 더군다나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그러면은 주요 인사를 실제로 체포하러 갔던 김대호 방첩사 수사단장은 왜 안 불렀어? 그 사람이 실제 지령을 받고 갔는데 그 사람이 체포하러 안 가고 한강변으로 버스 빼버렸는데 정리가 안 됐잖아요. 정리가 안 됐는데도 이 부분이 다 인정됐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요, 저는 뭐 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이거는
문영배 등등 좌익 판사들이 쓴 판결문이에요. 원래 판결문 누가 씁니까? 정형식 주심이 써야 되죠. 주심이 쓰는 게 우선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좌익적 가치관과 좌익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윤석열이 저지른 거는 그 증거가 조작됐든 말든 관계없이 그냥 모조리 인용하는 그 버전으로 쓴 내용입니다. 단 하나도 노무현이나 박근혜 판결문과 달리 단 하나도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해석된 게 없는 100% 그냥 100% 이 윤석열 이놈은 태어날 때부터 나쁜 놈 그렇게 쓴 문제입니다. 근데 원래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왜? 박근혜 탄핵도 6대2였는데 나머지 6명이 2명을 협박 회유해가지고 8대0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머지 2명의 의견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박근혜 부분이 상당 부분 무죄로 빠진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렇게 해명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박근혜 탄핵 찬성해서 8대0 만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들어가서 나머지 것들 그래도 상당 부분 무죄로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8대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의견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이 판결문에 일정 정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만약에 그게 조정이 안 된다? 그러면은 소수 의견으로 남겨놓잖아요.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주면요. 야, 난 필요 없어. 나 그냥 소수 의견으로 때려버릴게. 지금 이 판결문에 소수 의견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증거에 대해서 몇 개 얘기하는 거, 전문 법칙을 좀 강화하니 약화하니 이런 거 정도만 나왔지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왔어요. 소수 의견이.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 나오니까 주요 인사 체포 구금, 특히 구금이라는 단어는 홍장원 메모 보전보에 박소련이가 적어놓은 거밖에 없어요. 구금이라는 단어는. 야 이거는 박소련이 쓴 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증거로 인정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4명 중에. 근데 이걸 가지고 한 달이 끌어. 판결 안 내리고 여기서 그 내란죄 뺀 부분, 내란죄 뺀 부분이 지금 어디 나와 있냐?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이게 지금 어제 중앙일보에서도 크게 다루고 이게 각하 사유의 결정적인 건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판결문에서 지금 이거는 정말 문제제기 많이 했다고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이 내란죄를 갑자기 뺀 부분은 각하 사유로 정말 문제제기가 엄청 많았다, 헌재 내에서. 그러면은 그 내용이 들어와야죠, 판결문에. 근데 아예 없어요. 그 내용이 아예 없고 정말 황당한 이유로 끝내버렸는데, 자, 정족수 미달 관련 주장. 이게 가장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내란죄가 없었으면 국회 의결 때 예를 들면 안철수는 이런 애들 안 했겠다는 거잖아요. 안철수는 그 선언을 했잖아. 자기는 내란죄 보고 찬성했는데 내란죄 빠졌으면 난 찬성 안 했을 거다. 다시 의결하자. 김재섭이도 걔는 내란죄가 아니어도 자기는 찬성했겠지만은 어쨌든 국회의원이 서명한 거에 대해서 왜 우리 허락도 없이 바꾸냐, 이거는 다시 의결해야 된다. 이게 이탈해서 결국 203석을 채워준 국힘당의 의원들이 내란죄 빠졌으면 나는 다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탄핵소추 의견이 정족수에 미달됐을 거다, 내란죄가 빠졌으면. 그래서 부적합하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건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 그러는데, 아니 투표해봤어? 대의결을 해봐야지 가정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미 내란죄를 보고 투표한 사람이 나 내란죄 빠졌으면 투표 안 할 거야, 나는 탄핵 반대했을 거라는 주장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해봐야지 이게 가정인지 알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헌재가 쥐고 있으면서 안 한 상태에서 위 주장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뒷발 근거가 없으면, 야 이랬으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내가 윤석열 의원한테 처음 얘기한 건데, 그러면은 탄핵 찬성한 애들 국힘당 불러가지고 받아라, 사인을 받아서 나는 이거 내란죄 빠졌으면 내가 찬성 안 했을 거다, 그거를 갖다 냈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객관적 뒷받침, 이 객관적 뒷받침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냐고요. 지금까지 이거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뒤집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반대로 그렇게 따지면은 한덕수 총리의 그 정족수 의견 대해서는 그거는 실제로 헌재가 힌트를 줬다며 그래가지고 가서 저 민주당 애들 다시 결의하고 했잖아. 그럼 이것도 힌트 줬으면 그렇게 해왔으면은 아직도 한 12명 아닙니까? 12명 그거 달려가가지고 머리채 잡고 해가지고 그거 못 만들어냈겠어? 이거?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이거를 얘기했다는 거는 이거는 좌파 헌법재판관들이 그냥 자기들이 쓴 거지, 이 문제를 제기했던 보수 현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반영이 전혀 안 된 판결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이게 다야. 그냥 모든 게 다 윤석열에게 최악으로 해석한 좌파들의 판결문인데, 그러면은 보수는 뭐 했냐 이거죠. 이때까지 이 한 달 동안 보수 뭐 했냐는 거. 저는 이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이건 인용 판결문이잖아요. 인용 판결문.
원래 예측이 4대4였죠. 각하 넷이랑 인용 4개라 그랬지 않습니까? 인용 판결문 4명이 쓴 거야, 이거는. 그러면 보수의 4명은 어디 있어요? 각하 판결문은 써놨겠지, 4명이. 각하 판결문 써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각하는 뭐냐? 여기랑 별로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내란죄 부분 말고는 충돌할 게 많진 않죠. 이거는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들을 다 따져버린 이 인용 판결문인데 비해서 각하 판결문은 이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각하 판결문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니 뭐니 포고령이 정당하니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냥 내란죄가 빠져가지고 이거 형식적인 미달이다 그러는 거고 주요의사 체포공지시 이거는 증거가 오염돼가지고 쓸 수가 없다. 이거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를 다시 확인해 와라 이러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둘이서 서로 이렇게 깊이 논의할 거 없이 인용 거 하나 각하 거 하나 4대4로 저는 써놨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각하 판결문 하나 어디 갔습니까? 그게 빠진 거죠. 그게 빠진 거지. 박근혜 탄핵 때랑 이게 다른 거예요. 박근혜 탄핵은 6대2가 8대0 되는 과정에서 2명의 의견이 대폭 반영돼가지고 하나로 나온 거고 이거는 따로따로 쓴 거예요. 이거는. 그 얘기는 무진장 나왔죠. 아예 그냥 서로 그냥 따로따로 일하고 있다 이거. 논쟁해봐야 논쟁 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각자 일하면서 협의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월 1일 날 판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온갖 정보 보고가 돌아가지고 서정욱 변호사부터 뭐 조선일보 등등 다 심지어 내가 어제 홍석현이 오른팔 강찬호까지도 내가 다 각하로 쓰지 않았습니까 기사를. 그래서 저는 4월 1일까지는 저는 각하 인용 4대4였을 거라고 봐요. 근데 2, 3, 1 이틀 동안에 이게 안 된 거야 이게. 이게 안 돼가지고 2, 3 이틀 동안에 이게 안 돼가지고 저는 돌아섰다고 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윤석열 복귀시켰다가는 임기가 거의 2년 반 남았는데 이거 2년 반 다 채우겠네 이거 중간에 안 나가겠다 이거. 상식적으로 제가 만난 사람들 내에서도 윤석열 복귀하면은 중간 1년 안에 나가겠냐? 그럼 윤석열이 나갔을 때 그 사후보장은 또 누가 해주는 거며 그거 누가 해줍니까? 이거 서로 신뢰가 되는 문제가 아닌데 이거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판이 깨져버려가지고 에라 다시 판결문을 쓸 수가 없잖아. 나머지 4명의 의견이 반영된 판결문을 쓸 수가 없으니까 미리 써놓은 좌파야 될 것만 가지고 발표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딱딱 떨어지죠 얘기들이. 즉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보수 쪽에서는 헌재가 이재명에 굴복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각제 세력과 윤석열이 충돌한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 복귀를 했었어도 이 문제가 정말 안 풀렸을 겁니다. 이 문제가. 복귀를 했었어도 이거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겠지. 이거 복귀했을 때도 이거 뭐 매일같이 싸울 텐데 이거 뭐 일 돌아가겠냐 이래가지고. 자.